인간은 자연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런데 혹시 식물을 통해 어떤 것을 배우는지 알고 계시나요? 식물을 통해 로봇이 만들어진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식물 로봇 플랜토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른미래연구소 소장 임철호입니다. 과학 커뮤니케이터 김지현입니다. 네,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촬영을 하고 있어요. 근황은 따로 저희가 촬영해서 올려드리기로 하고 오늘 이제 플랜토이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네. 제가 실은 이번 주에 어떤 잡지에서 플랜토이드 기사를 되게 짧게 봐서 너무 흥미로워서 제가 좀 이거 해보자고 요청을 드렸어요. 네. 그래놓고 난 준비를 안 했어요. 준비를 다 해보셔가지고 이게 다 신뢰의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저는 그 기사에서 나왔던 거랑 플랜토이드 네. 제가 찾아본 거를 보니까 이 갭 차이가 되게 크다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갭이 컸냐면 플랜토이드가 생각보다 옛날부터 연구되어 왔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또 하나는 생각보다 되게 허접한 결과물들이었더라. 이게 약간 저는 어떤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냐면 제가 이제 이게 굉장히 과거에서부터 플랜토이드가 시작됐다는 걸 보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게 우리가 이제 플랜토이드 이러면 식물이고 이게 막 마치 기계 괴물처럼 막 이렇게 촉수가 막 늘어나고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막 이럴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연구했던 플랜토이드는 이미 모양은 고정돼 있고 그게 단지 어떠한 알고리즘에 의해서 무언가를 찾아서 방향을 트는 정도. 네. 그러니까 이미 완성된 해바라기가 있고 햇빛을 향해서 고개를 트는 정도에서 연구가 예전에는 이제 진행이 됐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이거 너무 좀 실망스럽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근데 물론 이제 최근에는 더 발전을 했고 그 얘기를 이제 들려주실 건데 이제 그래서 약간 이게 너무 이게 플랜토이드라는 단어에 들어있는 개념이 너무 방대한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도 좀 했거든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좁을 수도 있고 또 방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연계에 있는 그런 동물이나 생명체의 능력을 모방한 이제 로봇을 만들려고 많이 이제 시도를 하고 또 연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그동안의 그런 로봇 연구가 어떤 그런 동물의 능력들을 모방하는 연구가 중심이었다면 사실 우리는 식물이라는 거는 뭐 움직이지 못하고 되게 수동적인 것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뭔가 이제 그 식물은 자기의 뭐 회복력이라든지 자라나는 능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식물의 능력도 모방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이제 있었던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그게 플랜토이드와 뭐 로보틱스 해서 뭐 플랜토이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뭐 연구하는 어떤 분야들이 있는 거고요. 그게 플랜토이드라는 말로 사실은 이렇게 검색을 해봤을 때 그렇게 자료가 많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냥 바이오 로보틱스? 그러니까 그런 생명체를 모방하는 그런 로봇 공학의 일부로서 동물이 아닌 식물을 모방하는 그런 분야가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뭐라 그러지? 식물이라는 거는 되게 이제 연약하고 되게 부드럽잖아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이제 그런 로보틱스 가운데서도 이제 딱딱한 강철로 만들어진 그런 로봇이 아닌 이렇게 뭐 이렇게 모양이 자유자재로 휘어지고 변형되는 그 소프트 로보틱스라는 분야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과 이제 결합해서 거기에 이제 식물의 그런 그 성질을 모방하기 위한 뭐 그런 소프트 로보틱스의 기술류가 많이 결합이 되어 있기도 하고 또는 식물 자체를 이렇게 증강식물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어그먼티드 플랜트라고 해서 그러니까 식물 자체와 이제 로봇 기능을 결합시켜서 하이브리드를 만들어내는 네, 이제 그런 분야들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제 좀 이렇게 인접해서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말씀을 약간 제가 풀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말씀드렸던 플랜토이드의 시초는 고정된 모양인데 방향을 틀거나 어디 이렇게 탐색하는 정도에서 출발을 했고 그 다음으로는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증강 이게 서서히 좀 늘어나기도 하는 네 이게 그거를 이제 그로잉 봇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식물이 이렇게 우리가 보면 위로 줄기가 자라고 아니면은 또 뿌리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로봇이 정말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잘할까요? 그러니까 이게 로봇 안에 3D 프린터가 탑재가 되어 있어서 이제 계속 3D 프린터로 자기가 뭐 예를 들면 뿌리를 계속 뽑아내면서 식물이 계속 자라는 것처럼 로봇이 자라난다거나 물 대신에 그 프린팅되는 소재를 이렇게 부어주면 네네네. 뭐 생각해보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소재를 부어주는 거죠. 아니면은 공기가 주입된 그런 그 비닐 파이프 같은 형식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끝단에서 이게 계속 비닐이 펼쳐지면서 쭉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포도덩굴처럼 이게 휘어지기도 하고 나뭇가지처럼 쭉 뻗어나가기도 하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로봇이 자라나게 하는 그런 방식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네. 혹시 그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탄소를 뽑아낼 수는 없을까요? 이거는 먼 미래에 가능해지긴 하겠죠? 근데 그게 그런 식으로도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식물에게 있어서는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해서 이제 산소를 내보내는데 만약에 그런 능력이 있다면 지구 온난화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탄소 중립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굉장히 좀 큰 기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능력들이 뭐 태양광 패널에 이제 뭐 부착이 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된다면 그쵸. 뭐 탄소 저감이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를 할 수 있는 분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고정된 플랜토이드, 그리고 자라나는, 진짜 식물처럼 자라나는 플랜토이드, 그리고 아까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게 플랜트와 식물과 로봇이 결합된. 그러니까 이게 인간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제 로봇을 만들잖아요. 처음에 이 로봇이 인간의 모양만 한 로봇인 거예요. 딱히 기능이 별로 없이 뭐 고개만 좀 돌아간다거나 아니면 어서 오십시오 정도 하는 그런 게 아까 말했던 고정된 로봇이라면 그 다음으로는 얘가 신체 대사가 있는 거죠. 뭐 기름을 먹고 내가 움직이는 활동, 에너지를 활동하는, 그러면서 얘가 서서히 뭔가 성장을 하는 개념이 있는 거고,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건 인간이 있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계를 붙여서 강화 인간이 되는 거지. 그런데 내가 강화 인간이 됐을 때 그 목적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주인님을 위한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식물에 뭔가 이런 사이버네틱한 사이보그 같은 뭔가를 붙여서 그게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기계가 아니라 액체일 수도 있고 어떠한 새로운 종류의 박테리아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걸 붙여서 이 식물이 새로운 종으로, 뭐 종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얘를 시켜서 뭔가 누군가와 이렇게 교감을 나눌 수도 있는 거고, 왜냐면 다른 사람 집에 그 식물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 식물한테 말을 걸고 이렇게 감정을 주면 얘가 그 주인한테 감정을 전달해 줄 수도 있는 거고, 식물 간에 이런 걔네들은 뿌리로 이렇게 네트워킹이 연결돼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가능해질 수도 있고, 이건 먼 미래겠지만, 그게 아니면 어떠한 식물을 박아놓고 이 땅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 검사해. 그럼 얘가 이제 뿌리를 이렇게 자라면서, 근데 그 과정에서 몸에 있는 이런 기계를 이용하는 것도 있겠죠. 좀 성장을 좀 촉진시킬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일종의 강화인간 같은 거가 이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그렇죠. 강화식물을 말하는 강화식물인 거죠. 그게 일종의, 생각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는 식물과 기계를 합친 거지만 거기에서 이제 식물의 특성을 빼버리면 기계가 식물을 대체하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번째 말했던 이제 식물을 성장하는 로봇인 건데 어떤 게 더 빨리 올까요? 이건 너무 좀 뜬금없는 질문이지만 어떤 연구가 지금 좀 더 진전돼 있는 것 같으세요? 본인 생각으로는? 이게 사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가 AI도 인간의 능력을 모방하는 AI를 우리 만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인간의 능력은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길래 어떻게 기억하길래 이런 게 가능한 걸까? 라는 연구들이 후속적으로 좀 더 인간의 뇌에 대해서 더 많이 연구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식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동안에 간과해왔던 식물의 능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모방을 하려다 보니까 식물들은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지? 이것부터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일단은. 근데 아직은 다들 뭐 그 AI가 인간을 모방하는 것도 걸음마 단계이듯이 마찬가지로 식물을 모방하는 것도 아직은 걸음마 단계 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뭐 지금 뭐 이렇게 자라나고 뭐 이런 거는 식물처럼 뻗어나가고 뭐 형태를 바꾸고 이런 거 하지만 뭐 정말로 뭐 식물처럼 뭐 광합성을 하고 뭐 진짜 생명 현상을 보이는 그런 로봇은 만들어내지 못했으니까요. 그렇지만은 뭐 이게 이제 어쨌든 우리가 인간을 모방한 AI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식물을 모방한 그런 그 로보틱스도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다. 아직까지는 이제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식물을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식물을 키우는 걸 되게 싫어하는데, 왜냐면 그 이유는 나는 식물을 되게 좋아해. 좋아하기 때문에 식물 키우는 걸 싫어해. 그게 약간 모순됐는데, 왜냐면 내가 키우면 죽거든. 내가 게을러가지고. 근데 어쨌든 저는 식물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식물을 보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식물이라는 존재는 우리 동물과 시간선이 다를 뿐 굉장히 사고방식이나 이런 게 유사한 면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얘네 안에서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거든요. 네. 식물 간에서도. 근데 이게 너무 느리게 흘러가니까 우리 눈에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 얘네는 이제 서로 햇빛을 먹으려고 가지를 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애를 일부러 이제 죽이고 이제 그런 과정. 뭐 여러 가지 식물 간에서도 경쟁과 생존을 위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존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간과했던. 근데 그 시간선이라는 걸 또 생각해 보면 이거를 빠르게 흘러가게 할 수도 있고 느리게 흘러가게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장점은 더 많은 환경에 적응할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장점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좀 정리를 저도 좀 해봤는데 이미 이런 게 연구되고 있지만 첫 번째는 환경에 대한 판단. 네. 이게 동물보다 앞설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더 천천히 더 안전하게 더 방법을 찾아 나갈 테니까. 그리고 그 환경에 적응하는 능력도 동물보다 좀 낫겠죠. 왜냐면 물과 햇빛만 있으면 얘네들은 어느 정도 척박한 땅에서도 그렇죠. 시간을 느리게 흐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들의 시간을 느리게 하니까 천천히 적응해 나가니까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몸을 바꿔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정찰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는 지구의 정찰, 하나는 우주의 정찰. 지구의 정찰은 그냥 우리가 이제 지금 식물은 뭐를 찾지만 우리가 석유를 찾을 수도 있잖아요. 심어놓고 그렇죠. 석유가 있는 곳을 찾아라. 여기저기 드릴 갖다 뚫는 것보다 훨씬 더 환경적으로도 낫고.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을 것 같고 우주도 가서 그냥 뿌려놓으면 얘네가 그 공기 중에 있는 이런 걸 이용해서 계속 3D 프린팅을 하면서 그 땅이 이제 가능한 개조가 가능한 테라포밍이 가능한 곳을 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느 정도 테라포밍을 해놓으면 2차 부대가 가는 거죠. 뭐 부대라고 하면 표현은 좀 그렇지만 2차 이런 기계들이 가서 1차로 플랜토이드가 가고 2차로 이제 진짜로 거기 그걸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들 수 있는 중에 선발대, 정찰대 이런 게 가능할 것 같고 두 번째는 말 그대로 이제 그 안에서 얘네가 물을 찾았다. 그러면 그 물을 식물들처럼 이렇게 좀 끌어올려서 그 위에서 뭔가 생물들이 더 생존할 수 있게 환경을 좀 바꾸는 것도 가능해질 것 같고 인간의 몸에 이게 들어온다 하면은 진짜로 어떻게 보면 그게 가능해질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을 하잖아요. 영생을 사람들은 꿈꾸면서 데이터 업로드 그리고 뭐 냉동인간 이런 걸 꿈꾸는데 인간의 신체를 식물화 시켜버리면 그러면 훨씬 더 오랜 수명을 유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시죠? 자가 치유하는 능력 같은 자가 치유도 하고 땅에 이런 물과 그리고 태양으로 해서 내가 그렇게 신진대사를 하고 그리고 뇌를 그 과정에서 뇌가 서서히 이 신체에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겪으면 이게 인간보다 훨씬 더 긴 수명을 유지하면서 정신활동을 하고 이 정신활동의 결과물을 데이터로 만들어서 업로딩을 하려면 그러니까 내가 그대로 컴퓨터에 나 자신을 업로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안전하잖아요. 나라는 물리적인 개체가 있고 모든 걸 업로드하는 게 아니라 사고를 하고 그 안에서 뭐 책도 보고 식물도 뭐 책 볼 수 있으니까 식물 상태로도 하면서 그 결과물을 이제 넷상에서 소통을 한다 그러면 훨씬 더 긴 수명을 가지고 더 안전하게 영생에 가까운 걸 누리면서 나의 정신 활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좀 다르죠. 이제 육체 활동은 없지. 우리가 인간이 생각하는 육체 활동은 없지만 굉장히 느린 신진대사를 하고 그 안에서 단지 뇌는 생각은 메타버스 안에서 생각하면서 돌아다니는.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그런 게 가능해질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너무 과격한가요? 아니요. 이게 사실은 이 플랜토이드를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사실은 제가 되게 재밌게 봤던 그 다큐멘터리 중에 이언 밀리언이라는 그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그 미래 세계에 대한 그런 상상의 다큐멘터리인데 거기에 보면 미래 세계에는 모든 인간들이 슈퍼컴퓨터처럼 모든 인간의 뇌가 이렇게 다 연결망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런 그래서 이제 인간은 어떤 그런 그 슈퍼컴퓨터 안에 어떤 한 개인은 그 하나의 노드처럼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뇌가 연결될 것이다. 이런 이제 그런 상상이 나오거든요. 그 다큐멘터리. 근데 그게 되게
게 아니고 나름 그래도 과학자들이 근거를 제시하면서 했던 상상이었어요. 네. 근데 사실은 식물들은 그 식물들끼리 뭔가 네트워크를 통해서 진짜 어느 정도 커뮤니케이션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실험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 이거를 가시적으로 또 이게 증명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식물들이 뭐 이렇게 뿌리를 이제 서로 다른 곳에 이렇게 뻗어 나가가지고 이렇게 있을 때 한쪽에서 어떤 뿌리를 뭐 공격하거나 오염시키거나 어떤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른 쪽에 있는 식물들도 같은 반응을 보이는 그게 이제 그게 가시적으로 측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만약에 그런 식물의 그런 네트워크를 인간이 모방을 한다면 아마도 그런 형태가 아닐까 이어밀리언에서 상상했던 것처럼 그런 상상도 좀 가능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이 물리적인 세계와 이 컴퓨터 통해서 그 넷상에서 살아가는 세계가 지금은 물리적인 세계가 너무너무 좋지만 그게 비슷해지거나 컴퓨터 세계가 너무 좋아지면 물리적인 세계에서의 이런 어떤 이런 자극이나 쾌감을 조금 포기하고 그 세계 안에서의 시간을 좀 더 늘릴 수 있는 선택으로 지금 넷상으로 뇌를 옮기는 것보다 이게 훨씬 안전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식물화가 되는 신체의 기능을 일부러 포기하고 장기를 좀 식물로 대체하는 생각해보니까 너무 끔찍한 상상 같기도 하고 모든 인간이 다 나무가 되는 거잖아요. 일종의 다 이렇게 사고가 그런 하나의 넷 안에서 만나고 이거는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이고 그 과정 안에서 이 전에 먼저 장기를 좀 식물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대체하는 그런 게 좀 먼저 일어나겠죠. 일단은 이제 뭐 장기는 아마 오가노이드나 뭐 이런 기술로 이렇게 만들어서 뭐 대체할 수 이식하거나 뭐 이럴 수 있을 텐데 이게 또 장기를 만약에 인공 장기를 이렇게 이식을 하고 나면 그 안에 이제 혈액을 원활하게 공급해주는 것도 그러니까 이 인공 장기 속으로 혈액이 이제 원활하게 이렇게 돌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식물이 왜 줄기에서 물을 빨아 올려서 이렇게 그런 모세관 현상 같은 것들을 모방을 하면 뭔가 신체 안에서 인공 장기가 좀 더 혈액이 원활하게 돌 수 있도록 돕는 뭐 이런 것들도 이제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응용해 볼 수도 있겠죠. 그 모세관 현상이라는 게 어쨌건 식물이 중력을 거스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걔네가 뭐 힘을 내서 막 쫙쫙 빨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진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이 한 방울 이렇게 딱 있을 때 얘네가 표면장력으로 동그란 거에 되게 가는 빨대를 딱 꽂으면 그게 표면장력이 살짝 깨지면서 그 위로 쫙 빨아들여지는 그걸 이제 식물은 이제 계속 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응용하면 되게 가성비 좋은 그런 뭔가 이런 활동, 뭔가 기관을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얘기 듣다 보니까. 사실상은 자연계에서 중력을 거스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죠. 외치 에너지를 이렇게 올린다는 거는. 근데 이게 식물은 사실상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것들을 계속 해온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 모세관, 식물의 그 모세관의 그 구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그런 구조물들을 이제 모방을 했을 때 뭔가 이렇게 운송이나 아니면은 에너지를 전환하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응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런 게 제가 말씀 듣다가 문득 떠오른 단편이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그 단편집에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인간이 식물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새를 어떻게 낳는가에 대한 장면이 묘사가 있었거든요. 포자를 날려. 그래서 공기 중에 그 포자를 받아들이기 위한 이제 그런 동작들이 사파까지 있어서 이제 보면서 야 이거 정말 거지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기억이 나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거지 같다고 생각하신 거죠? 벌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포자가 날아가도록. 그리고 받아들이도록 벌리고 있는 거고 창밖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냥 사람들이 번식기야. 창밖에서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냥 저의 어떻게 보면 너무나 이런 동물적인 그런 관점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걸 보고 그때 그 소설을 보고 식물을 보니까 되게 보기 싫은 잠깐이었지만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하나의 인간의 편견이겠죠. 그것도 하나의 인간의 편견일 거고. 그러니까 길거리에 있는 민들레 불지 맙시다. 자연스럽게 나가게 내버려둡시다. 하여튼 그래요. 그럼 이 플랜토이드는 우리가 뭐 예측한다고 하긴 했지만 네. 마지막에 이제 지원님에 대한 생각을 좀 듣고 싶어요. 이 플랜토이드는 어떤 식으로 좀 발전해 나갈까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까요? 일단 이미 이제 막 이렇게 뭐 그로잉봇이나 뭐 이렇게 형태를 좀 자유자재로 바꾸는 뭐 그런 것들 또 소프트 로보틱스랑 결합해가지고는 어느 정도 뭐 이제 이렇게 뭐 현실 버전으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관 같은 것들이 파이프 관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연한 형태로 뭐 벽도 넘어가고 막 이런다고 해보세요. 네. 만약에 그 끝에 카메라가 달려있다거나 뭐 뭔가 그렇다면은 탐사할 때 네. 응용할 수 있을 테고 지금 단계에서도 굉장히 좁은 틈새로 뭔가 이렇게 뭘 카메라를 넣어야 할 때 뭐 이럴 때도 이제 그게 가능한 거죠. 이게 그 동영상을 제가 찾아보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쭉쭉쭉쭉 뻗어 나갑니다. 이것이. 근데 이것이 이제 어떤 소재적으로 좀 중요한 게 있겠죠. 계속 유연하게 뻗어 나가면서도 뭔가 어떤 뭐 거친, 뭐 척박한 환경에서도 이게 찢어지거나 뭐 그러지 않게 그런 것들은 이미 이제 거의 기술적으로는 다 개발이 되어 있는 거고 상용하면 되지 않았다는 것 뿐이고 아니면은 뭐 땅속으로 이렇게 뻗어나가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이거는 이 기술적으로는 이미 개발이 이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물을 찾는다든지 토양에서 이런 것들을 화성에서 뭐 토양 탐사를 할 때 뭐 땅속에 물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낼 때 바로 응용이 가능하겠죠. 땅을 삽들고 파는 거 아니면 드릴로 파는 것보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 암벽을 만났을 때는 뭐 지하에 뭐 안반층을 만났을 때는 이것들이 또 휘어서 이렇게 뭐 돌아가서 뭐 다시 그 밑으로 다시 뿌리를 내리는 식으로 유연하게 작동을 하니까 네. 훨씬 뭔가 이렇게 그런 인력이나 그 에너지 낭비가 적게 토양 탐사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진짜 쓸모가 있는 곳을 생각해냈습니다. 화석. 화석을 탐사하는 거지. 네네. 그게 이제 지금은 이제 그 공룡 화석 뼈 하나 그 발굴하는데 진짜 시간 많이 걸리거든요. 근데 화석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네. 화석을 찾을 때도 깨트릴까봐 조심조심 이렇게 하는데 해저에 묻힌 화석들. 네. 그거를 찾는데 정말 유용하겠네요. 그러니까 해저 탐사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유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재난 현장에서 이렇게 뭐 재난 현장에서 뭐 그 피해자들을 찾는다든지 뭐 이런 거를 할 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가 무너진 잔해 속에서 사람들이 있을 때 뭐 그 틈새로 뭐 쉽게 찾아낼 수 있고 또 거기에 이렇게 그 파이프에 공기를 이렇게 주입을 해서 부풀리면 이렇게 물체도 이렇게 들어 올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깔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이제 구해내거나 구조해내거나 뭐 이런 것들도 가능하죠. 네. 그러겠네요. 사람을 구하는 데 쓸 수 있고 공룡 화석이 있으면 얘가 이제 화석에 따라서 성장하는 거죠. 그래갖고 전체를 감싸서 이제 떠오르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플랜토이드가 떠오르는 게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이건 그냥 상상인데 옷을 플랜토이드 소재로 만들면 얘가 온도에 따라서 성장하고 뭐 축소하고 맞아요. 그게 그 소프트 내가 너무 격하게 까먹을 뻔한 얘기를 그렇구나. 다 있는 거였어. 이제 소프트 로보틱스 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제 그런 게 활용되는 그게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가 웨어러블 로봇이에요. 그래서 옷 같은 소재를 만드는 거죠. 아니면은 인공 피부 같은 거. 근데 식물 중에서는 되게 이제 그 환경에 식물의 또 능력 가운데 하나가 이렇게 환경에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자극이 주어졌을 때 뭐 나무 껍질이 막 단단해진다거나 뭐 이제 이런 능력들을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극이 주어지면 뭐 이게 옷이 좀 단단해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좀 어떤 뭐 위험한 환경에서 뭐 신체를 보호해 준다거나 뭐 이런 능력들 아니면은 너무 더울 때는 이제 뭐 열을 식혀준다거나 그렇죠. 기공을 열어서 뭐 이렇게 한다거나 이런 것들도 가능해질 수가 있고 또 그런 신체 보형물 같은 것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의족이나 뭐 이런 거를 할 때도 제가 어떤 강연을 봤는데
의족 같은 거나 아니면 신체 보형물 같은 거를 하는 사람들이 이게 피부랑 접합을 하면 그 부분이 이제 굉장히 아프고 고름도 많이 나고 그런데요. 그렇죠. 네, 근데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그 식물의 능력을 모방한 뭐 그런 피부 같은 것들이 이제 이식이 된다면 근육이 수축했다가 풀어지는 것처럼 네, 네. 이런 식으로 뭔가 딱딱했다가 부드러워졌다 하는 것들이 사실 지금 이제 그 소프트 로보틱스에서 네. 많이 이제 개발하는 그런 분야거든요. 그래서 형상기압 합금이나 뭐 이런 기술들을 이런 소재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효과들을 낼 수가 있는데 그런 기술들을 뭐 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네. 조금 더 과격하게 생각을 하면 총소리가 나면 옷이 방탄이 되는 거지. 그쵸. 총이 오는 동안 방탄으로 어떤 자극을 받으면은 그러니까 식물들이 이렇게 왜 어떤 식물을 미모사잎 같은 걸 보면 이파리를 이렇게 살살 건드리면은 이파리가 이렇게 싹 오그라들거든요. 아니면은 왜 파리지옥 같은 그런 식물들을 보면 파리가 이렇게 와서 앉으면은 이거를 딱 물잖아요. 그런 식으로 더 즉각적인 움직임을 그러니까 식물이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 센서 능력을 이제 모방을 해서 뭐 어떤 자극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반응하도록 뭐 그렇게 설계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알고리즘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게 플랜토이드가 굉장히 방대한 성장 가능성이 있는 분야 같아요. 물론 이게 플랜토이드만으로는 힘들겠지만 이게 굉장히 다른 분야랑 이게 융합이 돼야겠지만 그리고 상당히 또 참신한 아이디어이기도 하고요. 또 근데 또 놀라운 거는 이게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좀 새로운 분야를 좀 소개해드리고 이게 로봇 하면 우리가 항상 이 사람 같은 거 아니면 개 같은 거 이렇게만 많이 봤잖아요, 최근에는. 그쵸. 그래서 이런 그 식물을 모방한 로봇에 대한 연구도 이렇게 활발하게 이어지고 있고 이것이 보여줄 미래는 훨씬 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다. 굉장히 넓은 분야와 얽힐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모르면 없다고 할 거죠? 네, 그래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